김영선은 네네. 대통령하고 사모에 오다가 있어야 나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 네네, 그쵸. 국회의장 얘기하면 네. 고민 중이다. 네네. 항상 그렇게만 표현하고 네. 절대 나가거나 행동하는 거는 네. 대통령이나 사모님 오다가 없으면 나가면 안 돼. 그거 꼭 명심해갖고 네.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안 네네네. 그러면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어제 강원도 가서 이제 뭐 밥을 굽는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고맙지. 네. 도와주는데 당선되면 그쵸, 그쵸. 도와준 보람이 있잖아.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되기도 전에 입당 무렵인가? 그 무렵에 당신 한 3년만 하고 아니 2년인데 2년이에요? 2년만 하고 예. 개헌하자. 개헌하고 당신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겠다. 나라에 그렇게 헌신해라. 그 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제가 3일 동안 뽑혔죠. 윤석열 총장님한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실제로 그런데 전화가 오셔서 네.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예.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사마천의 사기의 조선열전에 보면 한무제한테 충성했던 연나라의 기자라는 사람이 제후국이죠. 기자가 한무제한테 찍혀서 도망을 갑니다. 네, 고조선으로 가죠. 근데 고조선에 가니까 고조선이 엉망이야. 그래서 고조선을 멸하고 기자 조선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운명이다. 예, 운명이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쪽이 왔어. 똑같잖아요. 예,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헌 문제가 나와요. 개헌. 예, 네. 개헌 문제가 나오는데, 예. 그 김종인 위원장님의 개헌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 시대가 지금 거의 뭐 40년 지난 거 아닙니까? 네. 가까이.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년짜리 대통령이 돼야 진보든 보수든, 예, 양쪽에 다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네. 보수 70년 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보수여서 대통령이 되셔서 진보 정치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예, 우리 정치의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드린 거고. 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예, 뭐 자꾸 이렇게 보복의 정치하는 것보다는 예,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이 돼서 양쪽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수술하고 이제 한참 만에 올라갔는데 네. 목발 짚고 하신 말씀, 아이고 위원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그 여사의 가족 문제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터져 있는데 아마 그때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이 됐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도 공격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리고 가족 문제 이런 부분들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겠죠. 중요한 거는 모든 조직은 대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자, 내가 세력이 세다. 그럼 정규전이다. 네. 그럼 정규전에 맞는 대응을 갖추는 거고. 네. 내가 세력이 약하다. 그럼 게릴라전이다. 그럼 네. 게릴라전에 맞는 어떤 전략 전술을 세우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네.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예? 용산 브리핑실에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 앞에서. 그 정진석 그 비서실장의 워딩이 아마 뉘앙스가 그랬어요. 뉘앙스가 뭐냐. 내가 대통령을 정치에 입문시키고 우리 당에 입당시키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내가 일조를 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네. 이분도 윤핵관 아닙니까? 네. 아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원래 윤핵관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조 윤핵관 쪽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범 윤핵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예. 범 윤핵관인데 네.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말해보면 행정관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만드신 분이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상황이네.
그러면 조직 체계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네. 장관, 차관, 똑똑한 국장들하고 각 부처 국장들하고 전체 국정 운영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입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정무수석, 그 다음에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왼팔 오른팔이 돼서 대통령께서 장관, 차관, 국장들하고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비서실장이 정치를 해버리면 그럼 그 조직은 끝난 겁니다. 예. 대통령실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동이 안 될 거예요. 가동이 안 된다.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제가 해버리면 검찰 수사받는 조건에서 내가 상당히 불리한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한 말로 합시다. 정무수석은 네. 예, 제가 한 말 해도 돼요. 예, 정무수석은 제가 볼 때는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네. 비서실장도 빨리 바꿔야 되지만 왜냐하면 정무수석은 눈치가 빠르고 예? 제 일은 정무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눈치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발치가 넓으면서 간이 작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그럴까요? 간이 그런데 홍철호 수석이 간이 큽니까? 아니 발치가 넓고 눈치가 빠르고 네. 예, 간이 작아야 돼요. 네. 왜냐? 네. 그래야 큰 사고를 안 쳐요. 그리고 작은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빨리 가서 많은 인맥을 통해서 그 일을 빨리 진압을 해야죠. 간이 작으니까. 근데 홍철호 수석이 그걸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뭐 많은 정보 교류를 각계의 많은 정보 교류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는. 그 정보 교류만 하면 돼요. 정무적인 일이 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건방질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맡은 주어진 임무를 예, 원활히 한다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뭐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고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선 때부터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 기자들이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 스스로가 59분 대통령이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그 사람들이 걸핏하면 경로하고 대통령께서 정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제가 면허 따라가면 예? 학벌이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그분이 아저씨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시킨 대로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근데 대통령이 그런 아저씨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이 처음 정치하실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학원 운전 강사가 제대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드렸어야죠. 그분 정치 처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나눠먹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이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해야 이 나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몰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참모 탓하는 건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초기에 그게 됐으면 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겠죠. 대통령 왜 됐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왜 됐냐면 살기 위해서 됐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본인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다. 됐는데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예. 5살짜리 애가 권총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도 죽일 수도 있고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 죽일 수 있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 대통령은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5살짜리가 꼬마가 지금 총 들고 있는 격이에요? 그럼 그 5살 꼬마를 야단을 쳐야 되겠어요? 그 5살짜리가 총을 쥐고 있는 걸 야단시켜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5살짜리가 그래 위험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만드는 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대통령 여사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겪어봤잖아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아까 이준석 대표한테 바로 전화하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 운용을 하고 있다. 네. 김건희 똑같은 여사가- 안경도 우리가 언론도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 다 노랗다니까. 노랗잖아. 봐. 노랗네.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다리가 이래서 밥벌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나가서 밥벌이 하러 가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럼 예? 대통령이 밥벌이를 못해서 그럼 김건희 여사 지금 밥벌이 하러 나선 겁니까? 저는 나섰다는 것보다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근심 걱정을 갖고 있겠죠. 그분 성격에. 김건희 여사 성격에. 예. 많은 걱정을 갖고 있겠죠. 제가 선거 때 봤잖아요. 순경 간단하죠. 뭐 가짜뉴스에서
뉴스토마토가 근거 없이 내용도 모르면서 전원과 그런 어떤 풍문을 듣고 사건을 자꾸 키워가는데, 그래서 내가 경찰청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경찰서는 당연히 용산에다가 보고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 좀 정리하라, 이게 가짜뉴스다, 여사와 관련돼서 이렇다. 그럼 국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킬 것 같다.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 대통령실에서 오다 내린 거 같이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보수 언론들하고 거기에 있는 김재원 씨를 필두로 해서 저를, 아니 전과 기록을 어떻게 알아요? 문제가 생겼던 그 전과 기록을 그걸 내고서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받아친 거고 지금도 검찰 수사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법 적용을 어떤 걸 할 건데? 법조 기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다. 적용할 게 없다. 그러면 결국은 돈 문제, 사기. 제가 돈을 받은 게 없는데 저를, 그러면 검찰이 마음 먹으면 뭘 적용을 못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뭐 거기에 맞게끔 저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세간에서 구속이 임박했다. 네. 막 얘기합니다. 구속이 임박하면 그 구속에 맞게끔 대응하겠지. 명태균 대표가. 예. 예. 그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지. 예.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똑같아요. 예. 아까 경상도 말이요, 제가 못 들었어. 뭐라 그랬더라? 아니 누가 빨리 내려오는지 한번 보면 되지 뭐. 예. 누가 빨리 내려오나? 예. 예. 대통령이 빨리 내려오나? 명태균이 빨리 내려오나? 이거. 아니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예. 아, 누가 빨리 내려오나 내게 하면 되지 뭐. 저를 구속시키겠다. 그러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끄러운 아버지보다는 차라리 저 사람이 희생했구나, 희생한 아버지를 낳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용서 안 합니다. 그걸. 사람을 건들지 말아야죠. 누가 그 대선에서 그렇게 공을 세우고 일을 하고 그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대선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국정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여사의 의지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미스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검찰이 움직이는 것은 그거는 대통령 의중이겠죠.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 그거는 저를 건들면 제가 10배 이상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10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대선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대선 가운데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앞전에 예. 예, 진보 쪽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할 때 내가 대선 얘기 하던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 근데 자기들은 사기꾼이라며. 여론 조작을 했다며. 예? 그러면 제가 참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다 터잡 뿌리는 시점은 그러면 언제로 생각하신 겁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지. 저는 폭로자도 아니고. 예. 나는 내 가정을 40이 넘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없어서 가정이 없었어요. 고아로 컸습니다. 그러면 제가 40이 넘어서 꾸린 가정을, 그 딸 자식들을 저와 똑같은 길을 걷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용서 못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못 알아듣길래 제가 여러 방송에 나와서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정진석이 니 나 아나, 예?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했던 건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없고, 사람들이 뭐 힘들 거다, 마음고생이 많다, 없어요. 아니, 여사가 선생님이라며, 대통령 박사라며. 근데 내가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쫄고 왜 걱정을 합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되지. 찬사가 뭐예요? 이야기하면 또 안 돼요. 아니, 한번 이거 안 돼요. 아니, 최고의 찬사. 나중에 되면 카톡에 나와 있겠지.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네. 김웅 씨는 김영선 의원이 여러 번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웅 씨가 저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계속 취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김웅 씨가 만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웅을 또 불러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아마 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오자마자 캠핑카를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시더라고. 당대표 선거한다면서.
예. 그래서 그분은 자세가 안 돼 있네. 그분을 못 만났고 예. 앞전에 한판 승부 나와서 예. 자꾸 여론조사 갖고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 그러다가 전화했어요. 예. 그래서 이야기했지. 예. 그래 이런 얘기를 했지요. 음. 그러고 뭐 한 30분 가까이 한 것 같아. 한 28분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김웅을 찍었는데 왜 당대표는 이준석이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웅을 못 만났다니까. 사람이 네. 내가 무슨 명의도 아니고 예. 응? 아니 환자를 봐야 대부분 저한테 온 사람들은 다 환자입니다. 환자. 환자? 자기가 당선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와요. 저는 무허가 야매자는. 우리 정치는 뭐 자격증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정치인 자격증이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야매인데 예. 말기 환자들이 와요. 제 표현하면. 예. 이제 병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도저히 뭐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러면 오겠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 김웅 씨는 못 만났는데 제가 진찰을 해야 처방을 할 거고 그렇죠. 처방이 나와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캠핑카를 다 가버렸어. 아니야. 그때가 5월 며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5월 저 전당대회. 그래갖고 4월 10일은 이제 김정희 위원장한테 얘기한 거고. 네. 그래갖고 이제 전화가 이제 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호영 대표 찾아가서 주 대표가 당선되도록 열심히 돕겠는데 그 대신 안철수하고 당대당 통합만은 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주호영 대표가 당대표 되도록 열심히 돕겠다. 근데 전제 조건은 안철수하고 당대당 통합. 왜냐하면 서울시장 할 때 단일화를 했으니까. 예, 네. 당대당 통합하는 거를 네. 이준석 대표는 싫어했던 것 같고 저한테 김영선 의원한테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했다는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걸 봤겠죠. 네. 예. 근데 확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 예. 궁금했겠네.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전화 온 게 주호영 대표한테 찾아가서 안철수하고 당대당 통합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주 대표님을 해서 전당대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주 대표가 쓸데없는 소리. 그래갖고 네. 이준석 대표를 거절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한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예. 그래서 선거 합폭하는 2등하면 패가망신인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1등도 가능하겠습니까? 본인이 처음에 나한테 그렇게 전화 오면서 어차피 저는 3등인데 젊은 친구들한테 전당대회에 돈 없이 예? 조직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히말라야 산에 맨 앞에 예? 그 설산에 제가 4월 10일 날 러셀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러셀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러셀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전화로? 네. 네. 그래서 저하고 어디서 만났냐면 수성못에서 만나요. 대구. 어디요? 수성못, 대구. 수성. 그냥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3시간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예, 전당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러면서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니 그래 내가 어떻게 좋았으면 좋겠냐. 그래서 어떤 선거를 했으면 좋겠느냐. 당사자가 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어봤죠. 했더니 사무실 없이 차량 없이 문자 발송 안 하고 네. 임명장 안 주고 선거를 치르겠다. 네. 참신하네. 그랬더니 우리 김영선 의원이 네. 쭉 듣고 있다가 조용히 찾아옵니다. 네. 저한테 와서 잠깐 보자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커피숍 뒤로 갔어요. 그때 하는 말이 쟤 또라이야. 세상에 전당대회 나갔는데 사무실도 없이 나경원, 주호영이는 지금 여의도에다가 사무실 없고 뭐 난리가 났는데 뭐 차량도 없이 예? 임명장 뭐 문자도 안 보내? 예? 내보고 네. 함부로 옆에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저런 애 옆에 두지 마. 예. 쟤 또라이야. 예. 이준석 또라이야. 자기가 소개시켜주는 거. 자기가 전화번호 주고 예. 예, 자기가 만나라. 예.
그래갖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대구에 아마 지역, 한국노총 위원장이면서 요번에 비례 받은 대구에, 그 위원장이 대구 경북 위원장일 거예요, 아마. 네. 그 제 아시는 분한테 제가 설득을 시켜서 한국노총에 계신 분.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 성서에 있어요, 공단에. 그래서 거기 4,500명 책임당원이 예? 한국노총에 가입됐다 하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소개시켜주고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내죠. 이준석. 네. 예. 이게 출발이네. 네. 네. 4,500명 한노총. 네. 그리고 요번에 그 비례대표 되셨더라고. 네. 예. 그때 그 한노총에 제가 아시는 형님한테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했어요. 예. 그래서 네. 제가 4월 10일 날 전화 왔어서 명사장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아니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가 있다면서요. 원내대표는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김기현. 당대표는요. 그랬더니 초선에서 그 생각이 좀 깊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김웅이었어요. 김웅. 네, 요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카톡으로 올립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이제 됐느냐, 원내대표. 분명 그분이 열심히 원내대표 선거를 하셨을 거고 한데, 저는 그냥 전화 세 통화했어요. 뭐냐, 아까 했지만 민주계가 민정계를 학살했거든, 4.1 네. 총선은. 깜깜이 선거였어요. 거기서 잘렸던 중진들이 어디가 있느냐, 마포 포럼에 74명이 모여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공천이, 뭐, 유재중 의원도 거기 가 있을 거고, 다 거기 가 있었잖아요. 네. 예,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천을 받아 당선된 초선 의원이에요. 근데 내 원래 지금 저 지역구에는 원래 주인들은 다 마포 포럼에 있고, 김무성 대표 같은 막강한 분이 그걸 이끌고 있고, 그거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예? 내 깜깜이서 조직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조직 대응을 구성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였기 때문에. 불안하겠죠. 불안하죠. 예. 근데 원주인들은 저기 있고, 예, 마포. 나는 지금 새들을 사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예. 뭐라고 했느냐. 예. 그래서 아마 친이들이 그때 모임을 가지면서, 친이들이 결성한 거는 당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성동, 이렇게 의결됐다고 저한테 거기 참석하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초선들한테 전화 세 통화를 했어요. 이름은 제가 못 밝히겠고, 네. 왜냐면 또 하면 또 그 시달려, 그분들이.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라 했느냐. 원내대표가 권성동 되면, 권성동 뒤에 김무성 대표 있고, 김무성 대표의 마포 포럼 있다. 다음에 공천 받기 어려울걸? 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왜? 아까 얘기했지만, 법사위 포기하면서 상임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포기했기 때문에 줄 서진 않잖아요. 각자 국회의원들이죠. 네. 또 초선들이 연령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진들하고 나이가 차이가 없어요. 없어. 예. 그러니까 만만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권성동이 원내대표 되면 권성동 뒤에 김무성이 있고, 권성동, 김무성이 친하다는 건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포 포럼이 있어. 그 다음에 당대표가 주호영 되면은 우리는 그냥 다 쫓겨날 수도 있다. 왜? 그분들이 중진들의 줄을 쓴 게 아니고 김종인한테 줄을 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진들하고 대립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권성동 씨가 1차에 탈락하는 겁니다. 유희동 씨가 18표인가 권성동이 20표 받고. 예. 예, 제가 표수도 계속 알죠. 네. 예, 그때 그러면 왜 김무성 김기현 씨가 됐느냐. 그분은 계파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점잖고. 네. 예, 인품 있어 보이고. 판사 출신이고.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이 1등하고 자기 색깔이 뚜렷한 네. 예, 김태웅. 네. 예, 충남지사가 2등하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부질이네. 김기현은. 아니 나는 그냥 권성동 뒤에 김무성이 있다. 거기에 마포 포럼 있는데 네. 예, 민주계가 민정계 학살했으니 네. 이제 거기가 들어올 기다. 네. 예, 당대표는 주호영이고 친이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다. 친이의 자장은 누구예요? 이재호. 예, 그 앞에서 얼굴마다 하면 또 안상수 당대표 원내대표 신분 창원시장 했던 분. 네. 그걸 설명했죠.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바로 자기들 살 길하고 사슴이 모이듯이 네. 예, 사자가 오면 자기들끼리 스크랩을 딱 짰더라고. 네. 그래갖고 아무 개파도 없고 세력도 없는 김기현이 예, 당대 그 그래야 자기들이 살거든. 그래서 김기현이가 된 되는데 거예요.
됐는데 그 이야기도 김기현 대표는 몰라요. 아니 근데 그 뭐야 김종인 위원장이 뭐 야 우리 준석이 좀 대통령 좀 만들어라. 그거는 맨날 얘기해. 가면 한 요 앞전까지는 가면 한 4-5번, 많게는 10번까지 얘기해요. 만들어 달라고. 만들자고 힘을 합쳐 얘기하라. 만들어 달지. 만들어. 그 왜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대정이에요, 뭐예요? 자기 마지막 꿈을 펼고 싶겠지. 이준석을 통해서. 이준석이가 김종인의 꿈을 이뤄줄 적임자다, 적자다. 그 전에 그렇게 반대했대요. 반대. 아니 그때는 김웅이 시키라고 그랬다면서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 마음 어떡하겠어. 자기가 얘기하는데 나는 생각해보세요. 아니 주방에서 짜장면 하면 짜장면이고 짬뽕 하면 짜장면 짬뽕 만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좀 매콤하게 하면 매콤하게 안에 그 땡초 좀 넣어 그럼 땡초 넣고 나는 주방장이었다니까. 주문은 그분이 넣고 주문 넣는 사람하고 싸워요 주방장이? 아니 근데 주문 넣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앞으로도 주문 넣겠어요 그분이? 아니 그분이 왜 넣어요? 내가 그때는 그림자였고 이름이 없을 때가 그렇지. 지금은 이름이 나왔잖아요. 이름이 나왔잖아.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막말로 이준석이가 국무총리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왜 못 바꿉니까? 근본부터 2년 반이나 남았어요. 이준석 그러면 대표를 국무총리를 시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 같으면 시키죠. 설득을 가서 시키죠. 지금이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갈 거예요. 저 성격에. 네. 저는 누가 시켜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알아서 가서 했어요. 예. 지금 그 국면 아닙니까? 지금? 2년 반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탄핵을 시켜서 새 나라를 만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경제나 여러 가지가 예, 파급 효과가 그게 과연 나을까요? 우리 오세훈이도 멍청하지만 허우대는 멀쩡하니 곤처 씁지도 않거든요. 내가. 근데 꿈이 좀 맞으세요? 이건 안 보여. 뭐야? 꿈을 안 꾸요? 그건 안 보는데. 꿈을 했다며. 그거니 살아. 아니 꿈은 그거 있잖아요. 그 가마솥 좀. 팔팔 끓는 가봤어. 야, 그 여자가 그렇게 하거든. 내가 꼭 가야 돼. 그럼 꿈을 거짓말을 얘기할 겁니까? 꿈을 그럴 겁니다. 내 얘기지. 그때는 긴장해요? 진짜 아니죠. 아니 그러다 그거는 여자가 꿈을 꿨어요. 근데 대통령이 젊은 여자하고 어디 떠나는 꿈. 그래서 아침에 난리가 났다고. 그 여자도 그래 떠나는 꿈을 꿨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이야기했죠. 감축된다. 여사는 화가 많이 났거든. 오늘 내가 왜 우리 신랑이 젊은 여자하고 떠나지? 하고 난리대. 근데 내가 여러 사람한테 좀 물어보면서 뭐 거기다 대고 누가 뭐라 하겠어. 내가 감축된다. 왜요 진짜? 네, 윤석열 총장 남편 국가와 국민한테 5년 동안 떠나보낸 감축된다. 누구를 줬어요? 부시자인데 모르겠어. 아니 맞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때 본인 신랑한테 국가 국민한테 바친다. 또 내가 볼 때 국민은 대통령은 국가 국민한테 바쳐야 돼. 안 바치고 떠나보내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거예요. 수덕사 가서 계속 매일같이 빌고 했어야지. 빨리 그럼 어머니도 구속 안 되고 신랑도 술을 먹고 다니고 52살이 장가와서 마누라 대통령에 떠나고 마음이 아파서 외국에 갈 때도 혼자 가. 혼자 가면 불쌍해 버려. 그 국민들이 용서하는 마음 생기지 않았겠어요. 빌고 있는데 벌써 잘못해서 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똑같은 저 벌할 수 있겠어. 김여사 그럴 생각이 있어요? 못 쓰고 있는데. 아니 그때는 일단 당선되고 나서니까 내가 말을 할까 말까 주변 사람 다 말리더라고.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다 말리더라고. 후보 때 여사하고 당선 대통령 영부인하고 차리쳐야 되니까 큰일 난다 말하지 마. 제가 왕자도 네. 제가 그랬잖아요. 놀랬다고. 파평윤 씨 이래갖고 임금왕자인데 네. 그 파평윤 씨의 고택에 가면 석가래에 기자들이 석가래를 모르니까 석가래에 가면 왕자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파평윤 씨들은 아, 석가래 왕자를 새기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찾아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네. 결국 나중에 본선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 싶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거를 취한 거고. 개 사과 사건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우리 대통령께서 돌잔치 때 뭐 돈이나 뭐 이런 것, 연필이나 이런 걸 진 게 아니고 사과를 지었다더라고요. 네? 사과. 자기 돌잔치 때? 예. 사진이 있어요, 사과. 예. 사과를 지었는데, 예. 예. 윤석열 대통령 돌사진. 예. 예. 더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사과를 지었어요. 인도 사과를. 예. 예. 그거를 창안했는데 내가 볼 땐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상당히 모욕으로. 충격받았어요. 예. 맞아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개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주 저 충격받았어요. 예. 어떤 모욕감 같은 거를 사람들은 느끼고. 그러니까 원래는 취지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보고 저도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래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윤핵관 이제 신윤핵관 이철규가 붙으면서 그 또 권성동이 붙으면서 네. 예, 강원지사에 대한 영향이 이제 미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전진석,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권성동,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컷오프를 된 게 알아서 충성한 게 아닌가. 여사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진태. 네. 그리고 본인들은 탄핵소추위원장이었습니다. 권성동. 네. 그렇죠. 근데 그때 김진태는 태극기 부대입니다. 네. 그러면 알아서 충성하지 않으면 컷오프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담요를 덮고 갔다는 얘기는, 들고 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여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김진태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여사가 가서 용서를 해달라 한다고? 해줬겠어요? 내가 볼 때는 경선을 붙여준 거는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뉴스토마토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없고 내용도 맞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네. 여태까지 진실을 얘기한 게 한 개도 증거자를 낸 게 없습니다. 녹취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 예. 무슨 김건희 여사가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가서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워딩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그 박형광 기자에게 이준석 대표가 내가 말씀드린 건 내가 가서 2번 간 건데 거기 나도 체육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본인이 체육시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요.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명태균 대표한테 들은 전언을 박형광 기자에게 해준 거거든요. 야, 강혜경 씨가 저한테 들은 전언 갖고, 예? 아까 뭐 점술사라 했나, 뭐라 했나, 주술사. 그러니까 강혜경도 그렇고 김태열도 그렇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김태열하고 둘이서 짝짝꿍인데 뭐 명태균이라 해야 안 잡혀갈 거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이면 김태열 같으면 강혜경을 횡령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강혜경이는 김태열 그렇게 두둔할까? 김태열이 갖다 땡겨 쓴 돈이 많을 건데. 그거는 별건으로 예. 일단 왜냐하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시청자를 이해해줬기 위해서 간단한 거예요. 예. 이준석 대표가 거기 2번 간 거는 아크로비스타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갈 때 네. 내가 갔어요. 근데 나도 거기 스포츠 센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네. 김진태 지사가 네. 원래는 컷오프 되고 황상무 후보로 결정이 됐던 게 그래서 뭐 이렇게 돌았다고 뒤집어진 네.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결정적인 거. 예. 어떻게 해서 경선에 내가 그거는 볼 때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장은 누가 줍니까? 이준석 대표. 아니 본인은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예. 예.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준석이 아까 김건희, 뭐 김종인, 뭐 명태균이라며. 예. 그 자기들끼리 안에 파벌이 있었겠죠. 그러면 윤삼호는 윤한홍을 위한 윤삼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윤삼호입니까? 경남 조직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예? 당내 경선을 지금 출발하고 있는 시점에 자기가 지사 나가겠다고 하면서 윤삼호라고 조직이 경남에 갖춰지는데 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조직입니까? 윤한홍을 위한 조직이 됩니까? 제가 경남에서 책임자라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누가 봐도 그거는 대통령 후보로 입장에서 자기 선거를 도와야지 나를 팔아서 자기가 어디 가겠다. 아직 선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KBS 출연해서 내가 경남지사 출마한다 떠들고. 예. 다 다 나왔어요. MBC고 뭐고 다 나와서.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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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사가 내 꿈이다. 예. 그 대통령 입장에서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만든 거죠. 윤한홍 스스로 만든 거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대통령 다 아는데. 그래서 박원순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 박한수 의원은 바뀐 게 아니라 박한수 의원은 5호선 국회 부의장이 이주영 의원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쟁취한 거지 박한수로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출마가 어려워졌겠죠. 왜냐하면 캠프에도 중요 역할을 했어야 되니까. 대신 배반형이 얼굴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목이 이렇게 꺾어서 아래로 이렇게 좀 기분 많이 안 좋게 쳐다봅니다. 사람을. 정치라는 것은 정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의 니즈를 파악해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국민을 만족시킬 것인가. 이건데 그분은 국민을 바라보는 게 국민의 뜻을 받들거나 민의를 받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느낌도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그분은 안 만나려고 갔어요. 그때 김영선 의원이 따라왔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마 TV 포커스라는 데서 촬영을 했던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방송을 봤어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중간에 앉고 오른쪽에는 김영선, 이쪽에는 강석호 의원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막 소개하니까 거의 물개박수 수준. 그래서 내가 역시 경상도 여자는 서울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오세훈 시장이 원래 이미지 이런 게 다 좋잖아요. 위원장께서 서울은 80%, 부산은 20% 비중을 두고 전체적인 거를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은 그 재보궐선거판이에요? 네,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비중을 80% 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시면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박영선 다 올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참신한 사람으로 가자. 근데 우리 저 박성훈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지만 뭐 이현조 이런 분들이 그때 그걸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박형준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누구였어요 그러면? 박성훈. 정권 참신한. 김정일 위원장은 그분을 바랬죠. 근데 그분이 민 컨설턴트라는 박성민이라는 컨설팅 하신 분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분한테 어떻게 됐는지 전혀 시그널을 계속 줬어요. 근데 계속 거꾸로 가더라고. 그분이 주는데 안 그랬으면 지금 시장이에요 그분이. 여러 경로로 신호를 많이 줬어요. 그럼 박성민 민 컨설턴트하고 계약을 안 맺었으면 지금 시장이죠. 근데 내가 볼 때 박형준이 아니라 우리 박정우 박형준 시장님은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김정일 위원장 찾아오셔서 얼마나 많은 해명과 얼마나 많은 변명과 얼마나 많은 두둔을 하셔서 계속 엄호를 하시더라고.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은 박성훈이었어요. 황금이를 김건희 여사가 왜 이렇게 챙겼어요? 못 걷던 아이가 걷게 돼서? 본인 같으면 그냥 알겠어요. 본인들은 떨어지면 어떻게 죽는 건데.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나와서 그거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기적학습물이네. 네? 기적학습이. 더 기적하더니 더 많아요. 뭐요? 아니 다음 주? 뭘 다음 주에서 갑자기 다 까먹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버지 묘소에서 만납시다.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 묘소라고 검찰한테 이야기해줬어요. 아버지 묘소 어딘지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 묘소 자기는 금방 찾을 건데 영장이 안 나올 거야.